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금요일이 돼서야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상승 쪽으로 올라왔고요. 양시장 모두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동안 시장을 눌렀던 부분은 아래 공포라는 경기 침체입니다. 일단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눌렸고요. 또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을 눌렸던 부분이 살짝 풀리곤 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완화 조짐이 보인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좀 진전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미국 쪽 증시가 괜찮았고요. 우리 시장도 지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양시장이 워낙에 최근에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한 번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국면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해서 오를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섣부르게 또 추격 매매하기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금요일 시장은 마감이 돼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4월 시장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에는 미국 쪽의 ISM, 중국 PMI 지수가 지금 발표가 될 것인데 시장 예측은 나쁘진 않을 것이랍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면서 돌다리를 두드려보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강하게 시장이 튀어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는 그동안 눌렸던 전기전자나 운송장비, 화학업종 등이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눌려 있었죠.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기지개 켜는 모습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월의 마지막 시장이고요. 4월의 첫 번째 거래일 다음 주를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4월을 또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을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에 산업활동 지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9% 줄며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달보다 0.5%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 역시 전월보다 10.4% 크게 줄었는데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 건설 기성 등 4가지 요소가 모두 줄어든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명세점의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관세청은 오늘 오후 4시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특허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의 사업자로 SM면세점과 엔타스 뷰티프리 등 2곳을 선정해 관세청에 최종 심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특검이 종료된 뒤 재선 가도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2020년 대권 향배를 놓고 미 국민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MBC 방송과 여론조사 기관인 서베이모키스 공동조사 결과 만약 오늘 대선이 치러진다면 누가 승리할까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43%로 똑같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으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양자 현안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 최근 전개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고요. 한 8포인트 정도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장초반 상승 출발했고요. 장중에 2120포인트대까지 또 밀려 내려가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V자 모양으로 올라오면서 현재 포인트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이 좀 많이 사주고요. 개인이 팝니다. 개인은 654억 원 팔고 있는데 기관이 1,743억 원 대량 매수에 좀 나선 상황이고 일단 저점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1,122억 원이나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그동안 좀 팔았었는데 오늘은 460억 원 강하게 매수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1,131억 원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보면 삼성전자 1% 빠지지만 SK하이닉스가 2.77%나 올라가고요. 현대차가 1.26%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LG화학도 2,000원 정도 상승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 일단 비슷합니다. 빨간불, 파란불의 숫자는. 셀트리온 지금 보합봉까지 다시 내려왔고 LG생활건강, 네이버 올라가는 가운데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빠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32만 원까지 붕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일단 삼성물산은 올라가긴 하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한국전력 보시면 3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726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1%대 급등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역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사실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724로 출발해서 715까지 빠졌다가 V자 모양으로 반등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 726.96, 727포인트 부근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일단 상승하다 보니 개인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매수 쪽이었는데요.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 외국인이 이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와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요. 외국인이 144억 원 정도 강하진 않지만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전 종목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CJENM이 2%대, 신라젠도 1%, 그리고 바이로메드, 포스코케미칼이 3.55, 2.21%씩 좋은 흐름들 전체적으로 가져가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메디톡스가 무려 6%의 급등, HLB도 5% 가까운 급등, 스튜디오 드래곤도 장중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1.25% 올라갑니다. 하지만 어제 전일 급등이 나왔던 장 후반에 펄어비스는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최근 시장에서 반등이 전혀 없습니다. 35,000원이 지금 붕괴가 됐고요. 지속적으로 빠져내려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셀트리온 제약. 일단 셀트리온 제약 들어가면 오늘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의 여타 종목에 비해서 상승권역에서 좀 움직임이 둔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SK머티리얼즈도 오랜만에 전자기기 부품주들 지금 기지개를 좀 켜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슈젤, 메디톡스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3% 가까이 올라오고 제넥신과 파라다이스 역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일단 시장이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은 살짝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폭은 깊진 않습니다. 1136원 10전에 거래되면서 70전 정도 빠져내려가면서 소폭 약달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레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시장에 지금 이슈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제장에서 갑작스럽게 또 나온 이야기는 일단 스튜어드십 코드 때문에 대한항공의 지금 경영권에 좀 비상이 걸렸다라는 이야기 이후에 아시아나항공의 박삼구 회장이 지금 경영권에서 지금 손을 떼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변화가 찾아온 거거든요. 국적기 지금 달고 있는 항공사들이 전망이나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항공주의 대형 항공사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항공은 일단 주총에서 이제 국민연금 쪽과 그리고 KCDI 쪽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 조영호 회장이 사내이사를 연임하는 데 실패를 했고요. 대한항공 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또 한진칼에 주총을 했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그나마 유지를 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미등기 어떤 이사로 대표 이사는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이사 역할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에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 약간 오명을 남긴 게 아무래도 일단 지금 대한항공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어떤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경영권의 여러 가지 어떤 기존에 한 50년 넘게 이어왔던 부분들을 변화가 들어왔다는데 시장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이제 금호 아시아나그룹 쪽에서 박상구 회장이 일단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쪽을 사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자진 사임이라는 점이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외부 인사 영입으로 이제 전문 경영인 체계를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기업의 효율성이나 앞으로의 긍정적인 측면 쪽에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숙제는 많이 남겨놓고 갔다라는 데 중요한 부분이겠죠. 특히 그룹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이 작년 부채 비율이 700%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이에 따른 숙제는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무엇보다 이제 대형 항공사는 경영 공백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려한다는 시각과 함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주가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기대감이 먼저 앞설 수 있다는 쪽에선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제 주가는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더 고민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형 항공사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원화 약세 어떤 외화 부채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안 좋죠. 거기다가 유가 상승 경기 우려와 관련된 쪽에서 화물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주가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취약 조건이 많다라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데 지금 관련된 어떤 거시 지표들뿐만 아니라 경기와 관련된 확신이 조금 더 생길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보수적인 시각들이 맞겠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되 상대적으로 여행 성수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객에 대해서 무게를 둘 수 있는 대표적인 쪽은 LCC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관련돼서 종목을 선택하라라고 하게 되면 LCC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 3월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4월 첫 거래일입니다. 3월 정리 간략하게 그리고 4월에 대한 전망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3월 시장이 끝난다고 하다 보니까 2019년이 4분의 1이 훌딱 갔다는 게 제일 속상한 상황인데요. 그와 함께 이제 3월 시장 흐름들 투자자별 주체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개인은 양 시장 모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7천억대 코스피 코스닥을 매수를 했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시장이 흔들리는데 오히려 매수세는 개인이 확대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은 양 시장 매도, 외국인은 코스피는 매수했고 코스닥은 매도하는 약간 엇갈린 전략을 펼쳤는데 어떻게 보면 수급이 강하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들이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시장은 2230선을 돌파하는 데는 실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2130선 박스권의 하단부를 지지하고 있다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경기 관련된 논란들 그리고 기업 실적 부진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주식하기가 참 힘들죠.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지속하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박스권 하단부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4월 5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까지 잠정 실적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큰 변화가 없이는 강하게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끌고 나가긴 좀 힘들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인 내수주 쪽이 좀 더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섬유의복, 음식료, 유통 이런 쪽이 오히려 약간 더 중국 내수 소비재의 관점과 함께 양호하다는 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실적이 그나마 저성장 기조인데 실적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라고 하는 종목 중심의 변화들이 눈에 띄는 그런 장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2100선의 초반대가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나 아니면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수적인 전략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의 시장 그리고 4월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첫 시간이시고요. 앞으로 이슈 칼럼 금요일 시간을 좀 책임을 져주실 텐데 또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뭐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 일단 경제 관련한 이슈들, 현안들을 좀 시적절하게 좀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판단에 참고만 하시지 절대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야, 이거 뭐 당연한 말씀을 또 함께 해주시면서 그래요. 이제 오늘부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볼 텐데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부터 먼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루 지난 얘기긴 한데 8개 현안 투표를 의향 투표를 붙였는데 이게 다 부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이 총리가 뭐 사임하겠다라고 지금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거론이 됐는데 전부 다 싫다고 하원에서 이렇게 다 노를 외친 건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브렉시트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빠지겠다라고 국민투표에 붙였던 게 이 3년 전이에요. 2016년
3월, 6월이었습니다. 예, 예. 정확하게 3월 19일 오늘이 예정대로라면 정말로 이제 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가는 그 디데이였습니다. 지금 앞서 두 차례 걸친 투표에서도 지금 메이 총리가 간신히 유럽연합에다 부탁을 했어요. 우리 제발 좀 내부 규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라면서 합의안을 갖고 와서 표결을 붙였는데 표결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영국은 아시다시피 의원 내각제예요. 예. 상원의 경우보다 하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원은 귀족들이 세습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하원의 경우에는 650명의 의원들이 찬반 투표를 묻는데 8가지 대안 가운데 예스나 노냐를 놓고 투표를 27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 8가지 대안이 뭐였냐면 과연 이 안을 놓고 제2의 국민투표를 실시할까요? 라는 질문에 예스, 노. 이제 하원 의원들이 찬반 투표를 하는 거였고요. 또 브렉시트를 아예 취소하자라는 안. 예. 그다음에 노딜 브렉시트라고 해서 이제 아무런 합의도 없이 나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굉장히 우리가 가장 꺼리는 거죠. 예.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한. 그리고 조금 빠져나가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예. 이후에 관세는 좀 동맹을 좀 잔류하자. 예. 이런 안 등을 놓고서 8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런 걸 전문용어로 의향 투표라고 하거든요. 네네. 8가지 사안에 대해서 과반수가 나오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안을 채택을 하는 거였죠. 예. 근데 8가지 안에 대해서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부결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레사 메이 총리는 지금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습니다. 예. 지금 두 번의 안도 간신히 부탁해서 가져온 안이었었고 이걸 두 차례나 부결됐으니 그러면 이게 세 번째 안을 내놓을 테니 예. 오늘 이제 29일 오늘 밤에 이제 다시 한번 표결을 붙여질 텐데 이게 통과되면 나 총리직 내려놓을게. 예. 이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타결책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조금 전에 뭐 자연스럽게 여쭤볼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사퇴라는 초강수잖아요. 사실 메이 총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맞습니다. 이게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 이게 이 배수진 친 건데 영국 의회 입맛에 맞을 것이냐 그리고 이게 잘 정치적인 노림수가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650명 가운데 다수당이 보수당이에요. 예. 여기가 한 249명의 의원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부결된 이유도 여당 내부의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브렉시트의 어떤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국이 당분간 관세 동맹에 남겨둔다. 이런 이제 합의안에 대해서 일부는 찬성하지만 예. 보수 강경파의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EU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렇게 3년여 만에 다시 나는 이번에 합의해주면 나는 빠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부 보수 의원들은 찬성적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인하기는 좀 이른데요. 일단 오늘 밤 3차 투표를 시도하는데 이거는 이전 두 차례 투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번은 기간 브렉시트 시한을 연기하느냐 마느냐예요. 일단 테레사 메이 총리가 3월 29일에서 예. 이와 합의해서 4월 12일까지로는 연기하자라는 거는 사전 투표에서 합의를 했지만 예, 해놨죠. 이번에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 달여 더 5월 22일까지 예. 조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통과가 되면 조금 이제 순차적으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만에 하나 이번에 또 합의가 부결된다면 하드 랜딩으로 갑니다. 4월 12일까지 불과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혼하더라도 약간 이제 서로 이제 이거 서로 따져보고 꼼꼼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 없이 그냥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불확실한 이 노딜이 되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신구 선생님이 4주 뒤에 뵙겠습니다가 지금 없어진다라는 건데 최악의 경우인 거죠? 맞습니다. 진짜. 이 최악의 경우인데요. 네. 근데 일단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제 이 승부수를 걸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고 예. 이 차기 총리직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슈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이런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나마 좀 그 소프트 랜딩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우 포럼이 개막이 됐는데 리커창 총리가 발언을 했어요. 사실 요즘에 리커창 총리의 위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발언에 대해서 분석을 좀 부탁드리고요. 중국 시장에 또 영향이 또 크잖아요. 2인자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보아우 포럼 2019는 18회째예요. 예.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보면 뭐
중국의 리커창 총리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민은행장, 예. 뉴질랜드 총리, 그리고 우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뿐만이 아니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가 있어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 임무를 그쵸. 부여가 네. 됐거든요. 그런데 일단 리커창 총리는 중국 홍보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막 연설을 했어요. 지난 26일 시작이 됐고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리커창 총리는 일단 개막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한 각종 이제 열변을 토하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보호무역지를 비판하면서 중국은 절대 아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경제 협력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를 이제 금융시장도 개방을 확대하고 그 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면서 선포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중국 경기도 안 좋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앞서 마감한 이제 이달 중순에 마감했던 전인대를 통해서 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0에서 6.5로 오 사이. 밴드제로 제시를 했어요. 처음이었나요,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닌데 굉장히 밴드가 러프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난해 6.6을 했으면 만약 6.0으로 떨어지면 10% 경착륙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부양을 하겠다. 거의 700조 원에 달하는 경기 내수 부양을 해서 지금 수출도 안 좋고요. 실질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도 내상을 입었다 이후에 예. 출혈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부양을 해서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기 부양책은 사실 중국 증시는 상승 모멘텀입니다. 지난해 중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가운데 많이 안 좋았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상승률 중간 집계 1입니다. 맞아요. 연초에 한 2,400선 중국 상해 지수 기준 2,400선에 머물던 게 지금 3,000선을 웃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 넘게 올랐다는 겁니다. 맞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에 새벽에 잠깐 연동되고 중국 증시 개장하자마자 바로 밀리고요. 커플링이 갔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굉장히 미국 증시 내리면 내리고 예. 중국 증시 내리면 또 반대로 예. 오르거나 내리거나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중국 증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올랐어요. 후퇴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리커창 총리가 그래서 경기 부양하겠다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공업기업 이익률이 급감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익률, 뭐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러프하게 6에서 6.5인데 6%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바오류라고 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게 안 좋다는 거잖아요. 사실 중국이. 중국의 지표는 예. 누구도 모릅니다.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일본 언론들은 4%도 안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어쨌든 지금 올해 전문가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꼽았습니다. 예. 연초만 하더라도. 근데 연준이 이미 기조를 확 바뀌었어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초 올해 한 2번까지도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다. 연내는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예. 전망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인하하겠다. 그렇습니다. 인하까지 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리세션, 미국 경기의 이제 경착륙 우려거든요. 예. 이 침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침체라는 말이 나오기 위해선 2분기 연속 후퇴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징후는 물론 보입니다. 장단기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 10년물과 3년물이 역전되다 보니까 과거 7차례 사례를 보니까 1년 이후에 정말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과거 사례와 지금 저금리 기조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신용평가사인 S&P의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접어들 가능성은 20에서 25%예요. 그러니까 높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표가 중요한데 지금 중국은 정말 경제 지표들이 안 좋습니다. 네. 공업이익률 아까 두 자릿수 말씀하셨는데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뭐 1% 남짓이었던 것들이 오히려 두 자릿수 넘게 급감하고 있고요. 세계 공장이었는데 제조업이 식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안 좋고요. 예. 여기에다 수출까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그런 이제 이 외부에서의 그 큰 악재를 내수 부양을 위해서 지금 돌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0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국만 안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미국도 좋지 않고요. 다 유럽도 좋아요. 좋지 않고요. 그리고 아시아, 일본도 그다지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의 이제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좋았다면, 화랑이었다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어떤 둔화, 그게 바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의 문제이지 그쵸. 서서히
좀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다음 주에 PMI 중국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아마 다음 주에도 여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 마지막으로 여쭤볼 텐데 3월 끝났고요. 이제 오늘이면 4월 다가오는데 주목할 부분이 4월 시장에 또 크게 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맞습니다. 점들을 좀 볼까요? 우리 예측이 그러니까 전문가 얘기를 묻지 말라는 게 우리 1월 휴가는 생각지도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1월 휴가가 나타났어요. 그쵸. 그리고 2, 4월은 다소 부진합니다. 그리고 4월도 사실은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이 4월에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미 삼성전자가 눈높이를 확 낮춰놨어요. 안 좋아요라고 네. 말해버렸잖아요. 너무 안 좋다고 이제 미리 예. 얘기를 해놔서 김을 뺐습니다.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면 1분기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2분기 실적 전망을 어떻게 내놓을 거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닝 시즌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동안은 뭐 북한 관련한 주 테마주들 위주로 움직였었다면 지금은 실적 모멘텀 쪽으로 움직이는데 근데 여기에다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이 브렉시트도 변수고요. 예. 미국의 이 국채 수익률도 또 봐야 됩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쪽이기보단 나쁜 쪽이 가까워요. 물론 미중 무역 전쟁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고 그리고 네. 이제 다음 주에 당장 발표되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나 중국의 네. PMI 지수는 약간 개선될 조짐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을 좀 확인하면서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 경기나 세계 경기가 좀 침체, 둔화되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좋았던 종목이 과거 사례를 보면 경기 방어주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쓰는데 식음료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침체된다 하더라도 먹을 건 먹어야 되고요. 그쵸. 또 인상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당장 5월달에 뭐 5G가 이제 상용화되니까 뭐 통신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이 경험생명포라고 해서 보험사들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을 반영한 신상품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4월에 대한 전망들까지 자세히 오늘 나눠봤는데요. 뭐 미국 쪽 이야기, 중국 쪽 이야기, 국내 이야기까지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참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시장의 종목에 조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이 되는 TV. 쌤, 서울경제TV. 아시아투데이와 함께하는 오늘 오늘도 아투톡톡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젊은 파워 모바일 퍼스트 아시아투데이. 나? 능력 있지. 가고 싶은 어디라도 갈 수 있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돌려버리고 내 마음껏 가지고 노는 능력. 한마디로 초능력. 당신의 초능력 KT 5G. 정확한 분석 증권, 신속한 정보 금, 미래를 내다보는 눈 부동산. 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나침반 국내 경제, 세계를 연결하는 힘 글로벌 경제. 국내 최고 종합 경제지 서울경제. From the first to the best.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거 싫다 그랬지.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를 책임지는 오늘장 내일장 앵커 서정덕입니다. 많고 많은 종목, 내 종목은 어디에? 뭘 봐야 되는 거야? 보고 또 봐도 어려운 이슈, 또 손절? 오늘장 내일장이 해결해드립니다. 쉽게 풀어주는 국내 이슈. 아참, 해외 이슈도 빼놓으면 안 되겠죠? 믿음직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다양한 종목. 쭉쭉 올라가는 수익률 가자! 행복한 고민의 시작. 즐겁고 신나는 투자. 오늘장 내일장 평일 오후 2시 본방사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겁나 많은 정보 중 진짜 정보는 무엇인지 판단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조영구가 나섰다. 화제의 인물, 주목받는 기업, 입소문난 맛집들, 프리미엄 생활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하는 알짜 정보쇼 트렌드 핫이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품격 부동산 쇼 복대기. 상담 완료 시 드디어 무선 사이클론 청소기 증정. 전혀 운전할 때보다 운전 안 할 때가 더 많은데 운전할 때만 보장이 되나요? 아닙니다. 악사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비, 벌금,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운전자 보장은 기본. 운전 중이 아니라도 교통상해 입원 일당 및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보장해드립니다. 만약 내가 교통사고 나면은 우리 가족은 어떡하죠? 그래서 악사는 사망 혹은 80% 이상 후유장애 시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치료비로 사용하시라고 연금 보장. 저는 차를 조금 타고 남편은 차를 많이 타는 편인데 운전자 보험료는 똑같나요? 연간 주행거리 12,000km 이하면 다릅니다. 연간 12,000km 이하 주행 시 마일리지 추가 할인까지 가능해진 악사 무배당 마일리지 운전자 보험 미래보장 실속 플랜.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 원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상담 완료 시 드디어 무선 사이클론 청소기 증정. 전혀 운전할 때보다 운전 안 할 때가 더 많은데 운전할 때만 보장이 되나요? 아닙니다. 악사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비, 벌금,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운전자 보장은 기본. 운전 중이 아니라도 교통상해 입원 일당 및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보장해드립니다. 만약 내가 교통사고 나면은 우리 가족은 어떡하죠? 그래서 악사는 사망 혹은 80% 이상 후유장애 시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치료비로 사용하시라고 연금 보장. 저는 차를 조금 타고 남편은 차를 많이 타는 편인데 운전자 보험료는 똑같나요? 연간 주행거리 12,000km 이하면 다릅니다. 연간 12,000km 이하 주행 시 마일리지 추가 할인까지 가능해진 악사 무배당 마일리지 운전자 보험 미래보장 실속 플랜.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 원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원화 거래로 편리하게, 당일 거래로 바로바로,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불편했던 해외 주식을 쉽고 편하게 원화만으로 가능한 해외 주식 글로벌 원마켓 KB증권. 아시아투데이와 함께하는 오늘도 아투톡톡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젊은 파워 모바일 퍼스트 아시아투데이.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시장의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자세히 이어가는 시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종목 상담은 지금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에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열리고요. 제일 상단에 실시간 채널이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이 가능하고 하단 댓글창을 통해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나 의견도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황 변동 상황 먼저 짚어봅니다. 자, 시황 보시면 2140포인트대까지 지금 터치를 합니다. 상승폭을 조금씩 다시 늘려가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12포인트 정도 올라왔네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장중에 지금 2124까지 빠지면서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9시 30분 10시경이었고요. 다시 반전이 일어났고 지금 뭐 중국 증시도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기술적 반등까지 일어나면서 2140선까지 터치를 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오늘 기관이 끌어주는 장입니다. 2,050억 원 기관이 사는데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주로 사고요. 투시는 오히려 169억 원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옵니다. 개인 외국인은 835억 원, 1,256억 원씩 각각 매도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역시나 상승폭 더 커졌습니다. 728, 730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 역시 뭐 장 초반에 좀 밀리다가 다시금 V자 모양으로 나왔고요. 거의 브레이크 없이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보다도 코스닥이 오늘 힘이 더 강한 모습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이 최근 시장에서 내릴 때는 거래소보다 세게 내리고요. 오를 때도 세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왔고요. 개인은 249억 원 파는데 일단 개인 오전까지는 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후 들어서 장이 급등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단 물량들 털어내는 모습들 개인 쪽에서는 나타나고요. 기관 외국인은 오히려 지금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 보시면 1136원 10전인데 원달러 환율은 지수 움직임에 비해서는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시간대와 동일하게 70전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1136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시장의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상황이 오랜만에 전략 후강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보기 좋은데요.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계속 말씀하신 대로 정강 후약 장세였었고요. 장 초반에도 계속 좀 하락세 보이다가 바로 반전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소식 전해지면서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대북주들 강세 좀 전환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최근에 좀 약세 보였습니다만은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 나오면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하이닉스와 관련 있는 반도체 업체들 좀 강한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낙폭이 컸던 바이오섹터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 지수를 리딩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적 우려감 속에서 최근에 상당히 급락을 했었던 2차 전지 섹터주들 좀 변동성 큰 모습인데요.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많이 줄이거나 플러스로 좀 전환된 종목들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1, 2, 3월달장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뭐 개별주들, 특히 뭐 최근에 좀 개별주들, 각종 테마주들 주도했었던 종목들이 좀 탄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좀 조정이 들어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 좀 그동안 좀 시장에서 부진했었던 중형급들, 그 이상급들에서 우량주들 쪽에서 좀 순환매가 좀 나오는 흐름, 지수를 좀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 소비 섹터주들 관련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 전환되는 흐름들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론적으로 4월달은 좀 실적에 집중하는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장은 좀 3월 말을 좀 마감하는 장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어제까지 좀 많이 매도가 나오고 그
그다음에 다시 또 재매수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 변동성은 좀 많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 영역에 아직까지는 좀 있다라고 시장 보시고 좀 대응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그렇다면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뭐 실질적으로 면세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좋고 대북주들, 건설주들 좋은 모습이지만 뭐 최근에 삼성전자 뭐 오류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던 섹터가 뭐 반도체랑 뭐 같이 연관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들인데요. 그 중에서 좀 소재 섹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OLED 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갤럭시 폴드의 영상 좀 공개되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점 다시 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애플이라든지 중국 쪽에 있는 업체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폴더블 폴 생산할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 계속 기대치 올리면서 신제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최근에 좀 조정세를 뒤로 하고 뭐 물론 1분기 실적은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반기 기대감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 이제 OLED 소재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꾸준히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기간 매도로 좀 하락이 컸었습니다. 주가 자체 워낙 바닥권에 있고요. 시대는 이후에 한 중간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좀 고를 때보다는 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7,500원인데요. 17,5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선은 한 16,000원 정도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 한 2만 원 선 정도 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좀 돌파되는지 보셔야 되겠는데요. 중기적으로는 뭐 이 가격대 돌파된다라면은 추세적인 흐름은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카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그리고 김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마태 대표부터 바로 준비한 종목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C 케미칼이 되겠는데요. 동사는 바이오 디젤을 생산 판매하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를 제조하여 정유사와 발전소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중유는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이달 15일부터 전국 화력발전소에 보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자원부는 발전용 바이오 중유의 품질 기준을 고시하고 전국의 발전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국내에서 바이오 중유를 생산하는 업체는 7곳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내 바이오 중유 연간 생산량은 200만 리터 수준이지만 화력발전소 5기에서만 바이오 중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제에 막혀서 연간 소비량은 50만 리터에 그쳤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바이오 중유를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지난 1월 개정한 바가 있는데요. 이달 15일 바이오 중유 품질 기준을 고시해서 발전용 바이오 중유 사용처를 늘릴 것이라고 해서 소비량이 늘어날 것은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중유는 동물성 기름과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생산해 친환경 원료로 분류됩니다. 환경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음식점 폐기름 등을 재활용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장점은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기존 정유와 비교해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이 줄어서 바이오 디젤과 함께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사의 사업은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으므로 매출 증대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 전망합니다. 최근 3년간 매출은 2배로 증가했는데 시대적 흐름에 따른 친환경 바이오 중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세는 더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목표가는 5,600원, 손절가는 3,7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카스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전자저울 및 로드셀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산업용 계량 시스템 전문 업체로 국내 전자저울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150여 국의 제품을 수출하여 전 세계 전자저울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근 주가 흐름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전자제올뿐만이 아니라 동사가 판매하고 있는 미니 공기청정기 때문입니다. 5평형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미니 공기청정기는 침실과 서재, 원룸 등 작은 공간에 설치해서 사용하면 공기 정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제품으로 H13 등급의 헤파 필터를 내장하고 있으며 자동 운전 기능과 초절전 운전으로 전기세 부담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가장 핵심인 필터의 경우 미세먼지를 99.97%까지 필터링해주는 H13 등급의 헤파 필터를 탑재했고 5W의 낮은 소비 전력을 유지하기에 전기세 부담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전자저울의 매출에 더해져서 공기청정기 매출이 급증하는 올해부터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1,000억 원 이상의 꾸준한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400억대에 불과해서 매수 가담하기에 부담 없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닉스, 대유, 위니아 등이 선발주로서의 위용을 보여주었다면 동사는 후발주로서 제 가치를 받는 데까지 주가는 상승하리라 예상합니다. 목표가는 2,600원, 손절가는 1,9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신성 ENG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냉난방 공조기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6년도에 상장되었는데요. 태양광 에너지 사업부문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성 FA를 인수합병하여서 클린룸 사업부문과 자동화 설비 사업부문을 추가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연계해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예상되어 기존의 태양광 발전 및 ESS 연계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국내 태양광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가장 큰 태양광 전시회인 PV 엑스포에 지난 2월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엑스포에서는 33개국에서 1,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가하고 6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시회입니다. 동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일본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입니다. 일본은 2011년 대지진 후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전폭적으로 늘어나면서 태양광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옥상처럼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시장과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자가 소비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클린룸, 또 반도체 등 정밀 첨단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클린룸 건설에 필수적인 필터 유닛을 생산 공급하는 가운데 작년 4,2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그간 운영해온 클린룸 사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는데요. 신성 ENG가 주력해온 사업부는 모두 기업 간 거래, B2B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어요. 그런데 꾸준히 사업 범위를 확장해온 동사가 최근 들어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 B2C를 겨냥한 공기청정기 제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신성 ENG가 가지고 있는 기존 클린룸 사업의 노하우를 연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가정용 공기청정기를 공급하게 되는 동사의 앞으로의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650원, 손절가는 1,1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RS 오토메이션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술력인 로봇 모션의 컨트롤러부터 드라이브 센서 기술까지 확보해서 국내외 주요 관련 고객사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나 특수 목적용으로 로봇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 등을 키워드로 한 인간 친화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사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장치인 로봇 모션 제어 솔루션과 에너지 제어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스마트, 릴라이어블이라는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주력 제품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RS는 바로 릴라이어블과 스마트의 약자라고 합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자동차를 만들 때 필요한 기계손과 같은 것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동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로봇과 ESS 두 종류인데 각각 50%씩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제어 산업 분야의 네트워크 컨트롤러, 독립형 제어기 및 네트워크 PLC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로봇 모션 로직을 프로그램하여 정밀한 모션 제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수의 로봇을 한 대의 제어기로 제어 가능한 고성능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로봇 컨트롤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조 라인 내에서 물류를 위해서는 대형 다관절 로봇이 사용되는데 공정과 물류 이송을 위한 대형 다관절 로봇의 정밀 제어를 위한 컨트롤러로 동사가 스마트 팩토리에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로봇의 수요는 매년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의 스마트 팩토리에 공급하는 제품의 매출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에는 KT그룹과 유도그룹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스마트 팩토리 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로봇 사업에 15조 이상을 지원한다고 해서 최근에 로보로보, 로보스타, T로보틱스, DST 로봇 같은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동사도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에 후발주로서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5,400원, 손절가는 12,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가 되겠는데요. 뉴파워 플라즈마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공정인 방막 공정과 식각 공정 장비에서 사용되는 RPG, 곧 리모트 플라즈마 제너레이터와 플라즈마 발생 전원 공급 모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리모트 플라즈마 제너레이터는 반도체 및 LCD 제조 공정에서 증착 공정 후에 챔버 내부에 쌓이는 실리콘을 화학적으로 세정하기 위한 불소 레디칼을 공급하는 원격 고밀도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제품으로 클리닝 시스템이 매출의 70%를 상회하는 수준을 차지하면서 국내 플라즈마 세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은 장비를 납품하면 일시적으로 실적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동사는 소모성 부품 생산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실적이 발생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유지보수 및 교체를 필요로 하기에 이 분야에서도 실적도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수리 분야 매출은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우 인시스의 경우 삼성 벤처투자로부터 80억 원 지분 투자를 받았고 폴더블 폰 강화 유리를 7년간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우 인시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의 보유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도 다시 이루어질 것인데 도우 인시스 지분 9.1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는 투명 PI 필름 대신에 강화유리 UTG 울트라 틴 글라스가 적용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강화유리 생산 업체 도우 인시스는 100마이크로미터의 폴더블 폰 전문 강화유리를 개발했고 내년까지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작년 중국 대형 LCD 라인 신규 투자 감소 등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지만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810억 원, 영업이익은 28% 늘어난 15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요.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시점, 지금 시점이 매수 타이밍으로 적합하다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C케미칼부터 뉴파워 플라즈마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가격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자, 이제 김원호 멘토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첫 번째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개별주에서 하나 골랐습니다. SAT입니다. 교통 관련 장비를 제조하고요. 그다음에 설치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으며 모바일 부품 납품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도로에 깔리는 무슨 과적 단속 시스템, 축중기라고 그러죠. 축중기하고 계중기, 그다음에 모바일 관련 다이 커팅 제품 및 인쇄물 등이 그런 주 사업이 되겠죠. 종속회사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그다음에 모바일 관련 부자재 및 인쇄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2018년 기준 매출액은 1,339억으로 전년 대비 37.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좀 감소했죠. 73억, 8.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69억으로서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그냥 완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신사업이 있습니다. 신사업의 신규 진출을 통해서 지금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측중기 분야에서 신규 사업,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규 사업의 사업 영역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CCTV입니다. 교통과 방범 또는
관제 CCTV 시스템 구축 및 응용을 통해서 돌발 감지라든지 적재 불량 시스템 등 다양한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VDS 시스템이라고 해서 도로의 교통 정보, 그러니까 교통량이라든지 이 차량의 속도, 그다음에 교통 내에서의 차량의 점유율 등 이러한 교통 정보를 수집을 통해서 센터에 전송하는 그러한 교통 정보 조사 장비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VMS 시스템, 그다음에 ABC 시스템, 이렇게 도로와 연관된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장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고, 이 정보를 결정적으로 뽑은 이유는요, 일단은 재무적인 문제가 이상이 없고 세력형 기술적인 차트 형태를 지금 띄고 있는 모습이라 일단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2,135원을 저점을 찍고 지금 2,240원, 50원 하고 있는데 2월 28일이죠. 2월 28일 날 거래가 분출을 하면서 2,540원을 찍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거래가 분출한 이후에 이 강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당시의 주가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다음 주에 2,150원 정도의 매수가를 보시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2,000원을 하회하면 일단 무조건 손절 처리하면서 단기 목표가는 앞고점이 2,540원입니다. 그 부분을 고점 테스트하는 2,600원을 단기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 준비했습니다. UB 벨룩스입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마트 카드하고 스마트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스마트 카드 부문은 스마트 카드 판매와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모바일 부문에 있어서는 비콘 공급 및 모바일 플랫폼 솔루션이라든지 스마트폰용 컨텐츠, 그 다음에 앱스토어 구축 및 관리 등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향후 IT 컨버전스로의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된 모습을 보일 걸로 기대가 되고요. 중국 시장이 지금 고성장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사와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중국의 6대 은행 중에 4개 은행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 그다음에 중국향 카드 수주 규모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글로벌 네트워크사와의 2018년에 리셀러 계획을 통해서 글로벌 커넥티비티 사업 진행, 향후 매출의 기회가 될 걸로 여겨지고요. 차트를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옆으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 이틀 전에 거래량을 싣고 강한 양봉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전장 지금 거래가 죽이고 있죠. 이러한 모습은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근거리 이동통신 테마의 이 강세 흐름 속에서 상승했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요, 지금 6,740원이죠. 6,600원 정도, 6,600원 초반 정도를 단기 매수가로 한번 설정을 하시고, 거기서 상방으로 턴한다면 8,1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신 시장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200원을 손절가로 반드시 책정을 해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LIG 넥스원이죠. 무기체계 개발 및 생산 방위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죠. LG그룹에 있던 LG 이노텍의 방산 사업부가 분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LIG 넥스원이 된 건데, 주요 고객으로서는 이 한국 정부인 방위사업청하고요, 국방과학연구소, 그다음에 각 육군 해군 공군이 있겠죠. 이러한 이 한국 정부 이런 업체들과 계획을 통해서 제품의 연구 개발 및 그다음에 생산을 하고요, 성능을 개량하고 후속적인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국방과학연구소의 시제 업체로 연구 개발도 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제품 영역에서 다수의 핵심 기술 및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업부로는요, 유도 무기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 정찰 분야가 있고요, 항공전자 분야, 그 다음에 사이버라든지 전자전 분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인, 그다음에 로봇 분야가 있습니다. 무인 로봇 분야. 유도무기 분야의 독점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서 최근에 국방 예상 증액 속에서 유도무기 등 동사 관련 예산이 정부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주 또한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가 천마라는 게 있고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공이 있죠. 많이 들어보신 겁니다. 자, 지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최근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41,000원을 고점으로 해서 31,000원대에 박스권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양봉을 계속 내는 모습은 박스권 고점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매수는 종가로 매수해가는 걸로 하시고 박스권 돌파 41,900원입니다. 거기를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 47,000원까지도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는 47,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요 35,000원으로 설정을 해서 접근해서 오늘 종가 매수에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다음에 준비한 것은 제약주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계량 신약 개발 및 전문 치료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순환기계 치료제, 그다음에 소화기계 치료제, 소화기계 치료제 등이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 및 글로벌 바이오와의 계약을 통한 기술 수출 및 해외 임상을 통해서 유럽하고 중동, 그다음에 아프리카 등의 진출을 통해서 해외 수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2019년 매출, 올해 매출은 약 2,3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27억 정도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유나이티드 제약의 또 핵심적인 사항은 고마진 계량 신약 비중 확대를 통해서 향후에 수익성 개선이, 그다음에 성장성이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죠. 현재 7개의 계량 신약을 출시를 해서 2018년 기준으로 33%를 차지합니다. 이 계량 신약 쪽에서 특히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실로스탄 CR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매출이 35억이고요. 가스티안 CR 이런 대표적인 상품들, 즉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3개의 계량 신약이 또다시 출시될 예정이 있고요. 미국과 러시아 시장의 진출을 통한 성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을 2월 달에 23,800원에 추천을 한번 해서 단기적으로 28,6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눌리고 있죠? 눌리고 있으면서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현재 지금 25,400원을 하고 있는데 25,000원 밑에서는 분할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상방으로 전환을 한다면 지난번 고점 28,400원, 28,600원까지 무난히 갈 걸로 보여집니다. 대신 손절가는요 짧게 잡을게요. 23,600원으로 설정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죠. 사이맥스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장비 제조 전문 기업이죠. 동사는 반도체 및 FPD 관련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산업용 및 서비스 로봇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용 로봇도 제조 판매하고 있죠. 자회사로는 서한 사이맥스 반도체 유한 공사가 있고 신도 ENC 등을 연결 대상 종속 기업으로서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 유일의 반도체형 진공 로봇 국산화에 2007년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그다음에 마이크론, 일본의 히타치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334억, 한 18% 정도 전년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158억으로서 전년비 34% 감소,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129억으로 26.6%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좀 빠져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죠. 자, 반도체 제조사의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평택의 반도체 2라인을 30조를 투자해서 지금 연내에 완공의 예정에 있고요. 중국 시안의 2공장이 지금 건설 중이죠. 그래서 2020년 내년에 6월 달에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투자로 인한 2019년에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이런 측면이죠.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요거는 오늘 아침에 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매수 추천가를 10,000원에 가지고 왔는데 10,000원을 찍고 지금 아침에 11,100원까지 한 10% 정도 상승을 하다가 지금 살짝 밀려있죠.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기다렸다가 재차 10,000원대에 매수 추천을 하는 걸로 할게요. 목표가는 12,300원을 잡고 손절은 한 7% 정도 9,300원에 손절하는 걸로 하고 접근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5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사이맥스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롭게 추천받아보는 시간인데 지난주에 주마트 대표 와이솔 단기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와이솔 16,550원, 지난주 목요일로 종가였죠. 16,550원에 매수가 제시를 드렸고 손절가는 이제 15,500원을 제시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5,550원까지 왔다가 손절가는 터치하지 않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동사는 이제 5G 부품, RF 부품 관련주예요. 소필터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소필터는 이제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RF 핵심 부품이죠. 4G에서는 이제 RF 부품에 소필터가 50개 정도가 채택이 되는데 5G에서는 60에서 70개가 채택이 됩니다. 거기다가 소필터 가격의 단가가 5G에서는 좀 높기 때문에 동사의 매출이 5G 시장에서 좀 증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241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손절가로 제시했던 가격은 터치하지 않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목표가로 제시했던 2만 원대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5G의 그런 시장의 확대가 제대로 돼야 되죠. 그것이 성결이 된다 그러면 동사는 RF 부품 강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과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금 손절가는 역시 15,500원인데 거기를 터치한다면 손절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거기를 지지를 삼고 반등을 한다면 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절 라인인 15,500원만 터치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카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저울 시장에 우리나라에서 70%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은 공기청정기와 관련되도록 할 수 있겠죠. 일동주였던 뭐 유닉스라든지 뭐 대유인이라든지 또는 필터의 클린앤사이언스 이 일동주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줬는데 이제 숨겨진 공기청정기 관련주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는 지속해서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5일간의 상승 후에 이틀간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보이고 있고 조정을 보이는 끝자락에서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부담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900원대에 매수를 감행하시고 2,000원 이상에서 목표가를 설정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원호 멘토 연결합니다. 지난 시간에 강스템 바이오텍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 변동 사항은 어땠습니까? 예, 강스템 바이오가 지난 3개월 동안 고점대에서 지금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를 지속적으로 했었죠. 그러면서 24,400원 1월달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22,200원 종가 매수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추천 이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및 제약업종이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이번 주에 내내 안 좋았죠. 그런데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인 상황에서 기대를 했던 그런 종목인데 3월 25일 날이죠. 3월 26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재료가 나왔어요. 호재가 나왔죠. 기술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갭을 동반한 상승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요. 호재가 나왔으면 호재로 받아서 앞에 있는 고점 24,400원을 돌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고점, 아침에 고점을 형성하고 밑으로 밀렸죠. 이것은 이 호재가 시장에서는 이 부정적인 수급을 유발시켰다. 이래서 이틀 전장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3,600원, 초점가에서 한 6, 7% 정도 상승한 이후에 흘러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25,000원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 이 종목이 갔으면 더욱더 좋았는데, 어떤 호재성 요소가 시장의 수급으로서 악재로 반영이 된다면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줄기세포 치료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임상 3상,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관점, 그 다음에 지난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대돼서 이 줄기세포 피부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그런 전 세계적으로 기대를 모으는 그런 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본다면 이 회사는 향후 이 상승률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요, 전체적인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오늘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좀 안 좋은 현상이 좀 수급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은 단기적인 악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향후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은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인 악재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강하게 눌리면은 매수 조건도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예, 앞에서 언급드렸던 LIG 넥스원이죠.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방위산업 전문기업이고 방산업체죠. 특히 이 종목은 탄탄한 부분이 뭐냐면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과 북한에 있던 이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향후에 이 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 속에서 유도 무기 분야,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1000마라든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이러한 천궁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41,900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종가로 매수해 가시고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손절은 대신 짧게, 손절은 무조건 짧게 접근해서 35,000원 손절 잡고 한번 접근해 볼게요. 단기 목표가는 47,000원 잡겠습니다. 예. 네, LIG 넥스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K사인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K사인이 20%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현재는 1%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주소제를 시행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자금 세탁을 한다거나 사기 범죄를 하는 부분을 막고자 하는 이제 의지가 표명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 관련해서 일부 보완주가 오늘 많이 올랐었습니다. K사인, 라운시큐어, 한컴시큐어, C큐브, 질환지기 시큐리티 이런 보완주가 강세를 보였다가 대부분 갭으로 상승해서 밑꼬리 달고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것이 추진한다라는 내용하고 또 이 내용을 확정한다라는 내용 이런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는데 추진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서 밀릴 수가 있고요. 어떤 내용을 확정한다. 이것을 고시에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좀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매물대 위에 자리 잡지 않고 아래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K사인 또는 기타 보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을 정확하게 지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저가 이제 1,430원인데 K사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241선 1,420원을 하회하면은 손절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주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 탄력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매물대를 통과하는 1,600원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2,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이 보안 관련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확정하는지에 따라서 동사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또 하락으로 전환할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사인 말씀해 주셨고요. 김원호 멘토님,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제가 준비한 종목은 LNC 바이오죠. 전일에 바이오하고 제약 종목이 이 하락폭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독보적으로 일단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제약 바이오가 지금 반등을 통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종목 또한 상승을 하고 있죠. LNC 바이오는 이 국내 피부 이식제 시장 점유율 45%, 국내 1위의 대표 제품으로는 메가덤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세계 1위 알로덤보다 더 높은 내구성을 갖고 있다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고요. 2019년 예상 매출액은 2018년 대비 한 55% 정도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한 77%로서 한 100억에 육박하는 그런 영업이익이 날 걸로 보여지고, 현재 시가총액이 2,100억입니다. 29,950원으로 2,100억인데 성장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유입된 자금을 통해서 해외 시장으로서 이 시장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세가 진행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시장하고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의 진출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유착 방지제라든지 이종 및 동종 연골 치료제라든지 동종 지방 필러라든지 이런 제품을 통해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18,700원에 추천한 적이 있죠. 그게 12월 정도로 보여지는데, 시장에 두드러지게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야고요 지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눌려줄 때 눌려주고, 그 다음에 상승할 때도 상승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상장 이후의 최고가가 31,400원인데 오늘 3850원 찍으면서 상장 이후의 최고가 언저리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까지는 거래량 분출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갈 걸로 보여집니다만, 저점권에서 매수가 됐다면 분할 청산을 통해서 가져가는 전략 보내드리고요. 아직까지 이 업종 자체가 성장성과 실적이 바탕이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 종목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LNC 바이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종목은 한화생명입니다. 4834번님께서 4,050원에 비중은 15%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하나생명 종목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2010년도에 상장을 한 이래로 주가가 이제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3,930원 이번 주 월요일 날 달성했는데, 그런데 지금 매수가 근처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리 좋은 내용은 아니죠. 어떤 회사 내부적인 내용이 있을 테고 매출 부분이라든지 또는 재료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손해가 많지 않고 마이너스 1%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200원대부터 지금 매물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하려고 한다 그러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매물대 이전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170원 정도에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권유드립니다. 네, 한화생명은 지금 매도를 소폭 올라간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갑니다. 1054번님께서 LS산전 49,300원에 비중은 20%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원호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예, LS 계열사죠. 전력기기하고 시스템 제조 및 공급, 그 다음에 자동화 기기 및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시스템의 제조 및 공급을 하고 있는데, 2019년 매출액은 한 2조 4천억 정도, 전년비 한 3% 정도 이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1,930억 정도, 마이너스 한 6%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력에 대한 인프라 사업이 이 IT 설비 투자 감소로 인해서 실적 부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증권사라든지 기타 이 리포트는 안 좋은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한 종목의 추세를 판단할 때는 주봉을 주로 봅니다. 주봉을 주로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종목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게 2017년에서 2018년까지 1년 내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2018년 상반기에 3탑을 만들고 급락을 했으면 주가가. 그러면 이제 급락을 했으면 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일봉상의 역별 상황에서 지금 놀고 있죠. 주가는 고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도 역별 상태로서
상승하기는 좀 부담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매수가가 49,300원, 현재가 47,700원이기 때문에 뭐 크게 몰린 건 아닙니다. 비중 20%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 매수가 언저리까지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을 중기적으로 본다면 최소한 55,000원 이상 걸터 앉았을 때 그때 재접근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본전가 언저리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온다면 일단 물량을 매도를 통해서 다른 종목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LS 산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고요. 7342번님께서 3,500원에 비중은 40%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ABL 바이오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150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동사는 이중항체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이중항체 관련주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파맵신, 유틸렉스, 또 에클론 이런 종목과 같이 병행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낙폭이 깊어서 아마 상심되었을 텐데 오늘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 동사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중항체로서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면 큰 수익도 거둘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손절도 명심하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현재 보시면은 이제 일목균형편상 기준선이 25,7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25,700원을 하회한다 그러면 거기서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다시 아래에서 재매수하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자리를 지지받고 상승한다 그러면 전고점이 34,400원도 넘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중항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표적 항암 치료뿐만 아니라 면역 강화도 시키는 이거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중항체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갖춘다. 그러면 전고점 34,400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비중 절반 정도는 34,000원 부근 오면은 매도로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네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한류 AI 센터 들어와 있고요. 5689번님께서 3,140원에 비중 3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원호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예, 인공지능 AI 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항암제는 여러 회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항암제 개발 등 바이오 사업에 신규 수익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회사 본업의 이 지금 가치는 매출이 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지난 2017년 하반기에 주가 수준이 1,600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한 2018년 4월 달까지 급등을 했죠. 그래서 14,550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바닥권에서 1년이 안 되는 그런 기간에 단기적으로 재료를 가지고 폭등을 하면서 이 주가가 80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1년 내내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품이 많이 붙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호재성 뉴스와 함께 거품의 거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4,550원을 찍고 지금 1년 내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고점 14,550원을 생각하면 3,140원 같으면 굉장히 싸게 느껴집니다만 일반적으로 크게 시세를 폭등한 시세는 이게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회사가 바이오 신사업에 진출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상승하기는 조금 좀 부담이 있지 않나. 대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요.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그 폭동의 초입이 얼마냐면 2,200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2,200원대를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살짝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요. 3,140원이고 지금 2,885원이니까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길게 보시면 되겠지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본전 오면 일단 30% 비중을 확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류 AI 센터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종목 0967번님. GNC 에너지 4,92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네, GNC 에너지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4,900원대에 매수하셨던 포인트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방향을 잡고 있을 때 어디서 지지받는지 보고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의 가격, 지금 4,400원대가 오히려 매수하기에 부담이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일봉상에서 이제 1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가 4,400원대거든요. 그럼 여기는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지금 매물대 위에, 그 다음에 121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매물대를 깨게 되면 4,230원 정도 됩니다. 그럼 4,200원 정도가 되면은 손절을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사는 이제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비상용 발전기, 특히 가스터빈 발전회사의 점유율을 70%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보적인 회사죠. 그렇게 기술력이 있고 또 시가총액이 700억대로 한다 그러면 좀 부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적어요. 그래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턴나는 하락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주식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수 측면에서 뒷받침이 안 된다면 더 하락할 수도 있으므로 전체적인 종합주가라든지 코스닥이 반전했을 때, 반전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5,5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절가는 4,2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5,500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GNC 에너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도 마감 지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140선 턱걸이 하면서 오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0.58%대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12포인트 상승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 좀 요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에 갑자기 하락 반전을 하면서 2120포인트대 찍으면서 좀 불안한 모습이 보였는데 바로 V자 모양으로 지수 돌려놨고요.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2140선 지금 안착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오늘 기관이 좀 많이 끌어주네요. 2,238억 원 지금 매수가 잡히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1,267억 원 일단 저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고요. 연기금이 364억 원이나 삽니다. 투신도 매도 물량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4억 원 매도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1,193억 원 팔고요. 외국인도 1,119억 원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 낙폭 줄였습니다. 44,55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 74,000원 회복합니다. 그리고 LG화학, 현대차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셀트리온이 다시 상승 반전했고요. LG생건이 요 며칠 눌려 있었는데 다시 시동을 겁니다. 2%대의 상승이 나옵니다. 네이버도 최근에 워낙에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12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오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크진 않지만 각각 1,000원씩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코스닥은 728.88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729 그 근처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역시나 코스닥도 장 초반에 한번 휘청하는 모습 보였는데 715 저점 찍고 바로 V자 모양으로 돌면서 지수 회복했고요. 이후에는 브레이크 없이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쌍끌임에서 유효한데요. 기관 매수 물량 더 늘렸고요. 외국인도 소폭 더 늘렸습니다. 440억 원, 244억 원 순매수하는데 기관 전 주체가 지금 투자 주체로 지금 매수 주체로 잡혀 있습니다. 개인의 매도 물량은 609억 원까지 소폭 더 늘어난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포스코 케미칼까지 5종목 전부 다 상승합니다. 하지만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폭이 1%대로 좀 갇혀있는 모습이고요. 신라젠도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CJM 2%대의 반등, 바이로메드 3%대의 반등,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6만 원이 살짝 종가에 또 이탈이 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의 상승이 무섭습니다. 6.75%나 올라가고요. HLB가 4.87% 올라가면서 8만 원 부근까지 다시 터치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1.36% 반등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지금 펄어비스와 코오롱 티슈즈는 좋지 못한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자, 금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금요일 시장이 마감이 된 거고요. 한 주간의 시장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 대표님? 상승 마감은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환율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긴 한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봉에선 120, 주봉에선 20, 월봉에선 60선에서 지지를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4월 달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의 지지가 의미 있는지는 다음 주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좀 어떤 투자 방향성이 맞겠다, 뭐 4월 살짝 뭐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혹시?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 측면에서 보면 이제 대형주가 뒷받침되어야 상승을 할 터인데 최근에 대형주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되겠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발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그리고 화폐 어떤 그 변경 부분이라든지 또는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뭐 가상화폐 주소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고 그런 종목들을 미리 발굴해서 접근하는 종목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원호 멘토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밤에 미 GDP 확정치가 발표를 했죠.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했지만 2.2%로 지금 발표하면서 발표와 동시에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장중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좀 땡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죠. 특히 하반기 지금 상반기 반틈이 지났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우려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 다우와 S&P 지수 또한 기술적으로 보시면 조금 좀 리스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국내 시장을 보시면 오늘은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2140이죠. 기술적으로 갭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갭 떨어진 급락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지금 2180 라인인데 거기까지는 오늘이 분기 말이면서 월말이기 때문에 좀 각 기관에서 주식의 매수가 이제 유입되면서 지금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지만 월말과 분기 말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성, 그다음 미국 또한 오늘과 내일이 그런 날이죠. 월말이고 분기 말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속될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코스닥 시장 포함 거래소 시장은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2180포인트까지는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지지만 그 부분에서는 물량을 좀 주식의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4월 초에 상승은 나올 수 있으나 그러나 그때는 주식 비중을 좀 줄여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어제 이 시장이 특히 코스닥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어제 하락한 부분을 그 이상을 되돌리는 부분은 일단 오늘 이 금요일 마감하면서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4월 1일에 새롭게 시작하는 4월 1일도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긴 시간 해봤습니다.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그리고 김원호 멘토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140선 턱걸이하면서 0.59%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상승폭이 더 좋습니다. 1.33%나 급등하면서 729.31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1원 70전 결국 내리면서 1135원 1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해서 마감을 했죠. 물론 추세선은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장이 견조하게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상승해서 마감을 했죠. 오늘 상승의 가장 중요한 수급은 기관이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요. 외국인들이 동시호가의 매수로 바꿨어요. 그래서 쌍끌이 매수가 되는 형상이지만 어쨌든 선물에서는 2,600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은 특징이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현선물의 다른 행보는 시장의 방향성을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오늘 외국인들 보시면 동시호가에 플러스가 났습니다. 760억이요. 원래 마이너스 한 500억 정도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기관도 550억인데 기관이 샀던 물량을 외국인한테 던진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관 중에서 기금이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동시호가에 마감하는 모습이죠. 리스크 관리를 상당히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연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비차익입니다. 비차익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오늘도 2,2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매수에서 비차익은 거의 외국인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이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얘기는 나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프로그램 매수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조만간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장이 어저께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상승의 이유는 무역 협상이 상당히 좀 진전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무역대표 대표하고요, 문우신 장관이 중국에 가죠. 거기 가서 합의를 보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재미난 것은 그 강제 기술 이전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전까지 거의 얘기를 안 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중국이 어떤 선물을 준다, 뭐 이 정도였죠.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오르긴 오르지만 강력한 상승은 못 줬다는 거죠. 하락을 멈추게 하는 정도의 상승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시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아웃라인이 없다라는 거죠. 깜깜이장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역에 대한 재개에 대한 기대감. 자, 이것이 미국 시장을 살려서 올린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이 재료는 수면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경기 침체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의 방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이 나오거나 거기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이 아마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요. 어저께 아래꼴에 생겼어요. 특징은 4일 동안 좀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 4일 동안 아래꼬리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보면 정말 하방경직성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방경직성이라는 건 더 하락을 하지 않기 위한 매수의 유입,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력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야만 되는 이유는 일목균형표 상으로 후행 스팬이 캔들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튀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걸 벗어나기 위한 시간이 2주 이상은 걸릴 거다. 자,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격 하락은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줬을 경우에 만약에 가격 하락이 수반된다면 조정은 더 깊어지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시장을 이끌어가면 재료가 쉽지 않은 거다. 무역재개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어도 그것이 시장을 분출로 끌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로 판단이 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내 시장은 이 상태의 모습을 보이다가 그리고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2주 정도 늦게 따라오는 모습이 관측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월봉 차트는요, 오늘 밤에 완성이 됩니다. 오늘 밤 미국이 이 헤드앤숄더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26,150을 완전히 넘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5,700이니까요 5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 이상 올라와야만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안 나옵니다. 물론 다음 달 4월 달도 캔들 하나 봐야겠지만 어쨌든 완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60%는 이달에 결정이 나죠. 그날이 오늘이다 라고 본다면 미국 시장의 모습 오늘 밤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자, 문제는 시장을 이끌어가면 재료가
강력한 게 도래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밤에 무역 협상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시장에 완벽하게 드러나서 시장 투자가들이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이 아시겠지만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고요. 침체되는 것을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연준도. 자, 그런 상태에서 지수가 여기서 버틴다? 이거를 우리 믿어야 될까에 대한 의구심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은요, 자기들이 확신을 갖지 않고는 절대 발언을 안 합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가죠. 근데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금리 인상이나 긴축 쪽으로 가는데 그 긴축 쪽으로 가던 연준이 멈춰섰어요. 그리고 3년 내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얘기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무역에 대한 재개 가능성 뭐 이런 걸로 주가를 버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과는 안 맞는 차트의 모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계속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국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내의 지표가 정말 안 좋아지고 있어요. 2월 생산이요, 지금 소비, 투자가 트리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리플 감소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시장 정말 견조하죠. 이 견조한 양상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제가 볼 때 큰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도 미국이나 중국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무역 협상 때문에 중국은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영향을 또 우리나라 시장 받았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자체적으로 중요한 재료가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의 생산, 소비,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피부에 느낄 정도로 개선되는 모습이나 최소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3개월 연속, 3번 연속 정도 나와야만이 시장 투심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의 투심은 살아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정도의 모습이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매수를 하다가 마지막에 매수 물량을 줄이는 것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장의 상승을 이끌만 모멘텀이 국내 시장은 부재해 있다는 거죠. 특히 S&P가 정례 회의를 합니다. S&P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봐야겠죠. 지난번에 IMF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죠? 추경, 그다음에 금리가 완화적으로 가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근데 이번에 S&P가 정례회의를 하는데 2월 생산 소비 투자에 대한 트리플 감소를 보고 무슨 발언을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MF를 도와서 우리나라 완화적 기조를 해야 한다라든가 추경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발언을 한다면 시장이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아무것도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뉴스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코스피를 한번 볼까 합니다. 코스피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지금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20일 주선,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제가 추세선을 딱 그어놨고요. 세 번째 돌파 시도하고 네 번째 돌파하다 또 시도하다가 실패했다가 다섯 번째 시도를 했는데 또 실패를 해서 지금 20주선과 마주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 이번 주에 아랫꼬리가 생긴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음 주에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조금 위험한 차트가 우리나라 코스피에는 있다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후행 스팬이 여기서 이렇게 뚫고 가지 못하고 다음 주에 한 주 더 밀리게 되면 요 장대 음봉과 캔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이 장대 음봉을 뚫고 가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무지하게 줄어듭니다. 오히려 장대 음봉을 타고 후행 스팬에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쪽에서 바닥을 잡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 주까지는 우리나라가 조정을 줬어도 진짜 시장의 방향성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주에 만약에 방향성이 나온다면 아마도 시장에는 새로운 재료가 등장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료라는 것이 국내 재료라기보다는 아마도 중국 쪽에서 이번에 주가가 월봉 완성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새로운 상승을 위해서 뭐 금리 인하라든가 완화적 기조의 경기 부양이 또 한 번 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것이 결국 국내 시장을 끌어올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코스피 주봉 상황으로는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봉 상태의 모습을 보면 다음 주 전략인데요.
주봉상으로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일봉에서의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봉에서는 60일선이 우상향을 틀고 있어요. 근데 5일선과 60일선 데드가 났고요. 그 다음에 20일선이 내려오고 있는 양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상승하기 위해서는 오늘 아랫꼬리에서 양봉이 생겨서 기대치가 굉장히 큰 모습이죠. 60일선 값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 60일선 값이 2150일,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 2150일을 빠르게 회복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웬만한 양봉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죠. 양봉이 아주 큰 게 나와서 적어도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으로 살짝 뚫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주봉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고비를 또 한번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일봉에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2150일을 말씀드렸지만 일목균형표 후행스팬은요, 이 자리를 뚫으려면 지금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못 올라가면 이격이 이렇게 붙습니다. 캔들과. 이격이 붙는다는 얘기 뭐냐면 저항대, 캔들의 저항대에 또 맞이한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또 한 번의 가격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2150일은 주초에 올라가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주초에 못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피곤하다. 올라가도 일봉상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을 좀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조금 다른 모습인데 코스닥은 아직 그 이평선으로 추세선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여기 세 번째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네 번째 돌파도 못하고 떨어졌죠. 지금 코스피가 또 그 자리에서 또 밀리다가 아랫꼬리가 생겼어요. 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전부 다 방향성을 한번 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자, 문제는 제가 첫 번째 만들었던 수급에서 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강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선물은 계속 매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선물이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현물은 언제든지 딸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맥도독장이 분해장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물이 백오데이션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결국 프로그램에서는 나옵니다. 지금은 선물과 현물이 0.70 정도의 콘텐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되지만 이것이 줄어들어서 백오데이션으로 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 이걸 봐야 되냐면 현물은 매수하는 동안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 자, 그 얘기는 시장에 하락에 할 수 있는 힘이 응집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4월의 첫날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